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쟁인데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야말로 이거 테러라고도 하기도 애매한 아주 애매모호한 전쟁이 또 다리 발생이 된 것이죠. 얻으려고 했던 거는 저는 존재 이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무기가 아이언돔하고 메르카바 전차예요. 오늘 모신 분은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부회장이시고요.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이시죠. 문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참 모시고 잠수함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또 이제 현역에서 또 잠수함 함장이셨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모신 거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군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지난번에는 핵잠수함 얘기를 좀 했는데 핵잠수함 얘기하면 항상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별로 안 올라가서 좀 미안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저희는 그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게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쟁 얘기, 요즘 전쟁 얘기가 온 나라의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넘게 지속되고 그 끝날 때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이게 자꾸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민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전쟁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쟁인데. 그러게요. 저 네. 방송 시작 전에 네네네.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저도 이제 그때 알았는데 이게 블레셋, 과거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민족. 블레셋이죠. 블레셋.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그 삼손 뭐 이거는 네, 뭐 네, 기독교 안 다니시는 분들 영화로 많이 보셨으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눈을 잃고 장렬하게 같이 희생한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치열하게 이 전투했던 여러 번 했던 게 블레셋 민족이죠.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악연이 네, 감정이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모시는 하나님은 동일한데 그 자녀들 아브라함, 예수님, 그다음에 무함마드 각자 섬기는 그 시대가 다르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그냥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1973년도에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도 그런 유행이죠. 이스라엘 대 아랍권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한 50년이 지나서 다시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영토 확장 전쟁이고 그다음에 자원 확보 전쟁 이것이 쭉 지속되다가 이제 너무 지지부진한 소모전이 됐어요. 네. 소모전이 되면서 세계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런 그래가지고 많은 세계인들이 지쳐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뭐 아직 끝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전쟁이 생겼는데 그 전쟁은 또 과거의 재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 전쟁은 상당히 오래 간다. 또 이념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당사자만이 그거를 끝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좀 답답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번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그 하마스 물론 무장 정파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뭐 테러 집단으로 보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분들도. 그리고 이번에 저지른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좀 테러 범죄 행위라고 하는데 근데 또 역사적인 거를 보면은 그 땅을 잃은 자기들의 땅을 잃은 그 민족으로서의 그 또 저항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일단 요 인과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1대1 대등한 세력이 붙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과연 전쟁이라 할 수 있을까? 막강한 이스라엘 군과 그야말로 이거 비정규직 비슷한 이 하마스 뭐 2, 3만 명 불과한 이 전투 조직을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질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념이 곁들이니까 오래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정규군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제3의 전쟁.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대칭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초인류 국가가 전쟁에서 한번 크게 졌잖아요. 그게 네. 베트남 전쟁이거든. 베트남 전쟁이 사실은 그 게릴라전이잖아요. 네. 땅에서 숨어있다, 땅굴에 숨어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거대한 미국을 이제 패전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하마스도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끔씩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뭐 로켓을 활용해가지고 괴롭혔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대규모로 학살에 비슷하게 이렇게 자행할 줄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죠. 뭐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은 뭐 이스라엘 뭐 모사드 미국의 CIA를 굉장히 비난하더라고. 왜 그걸 몰랐느냐. 그런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약자니까 철저하게 준비했겠죠. 그리고 존재 이유가 너무 이제 미미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강해지고 유럽의 아랍권을 다 이제 거의 뭐 섭렵하다시피 뭐 좀 과하지만은 뭐 사우디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뭐 너 이제 잘 지내자 하고 막 굉장히 뭐 모두가 뭐 화해 모드로 갔단 말이죠. 네,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네, 얘기죠.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라는 존재, 그러니까 과거의 팔레스타인, PLO, 하마스 이런 같은 그 정당 조직들인데 존재감이 이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그 팔레스타인 내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하마스가 제일 앞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야말로 이거 테러라고도 하기도 애매한 아주 애매모호한 전쟁이 또 다리 발생이 된 것이죠 지금. 일단은 그 이번에 하마스에서 공격을 한 것을 의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전문가들이 얻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스라엘 이번에 아예 그냥 다 뭐 말살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럴 힘이 있고 거기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또 희생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도대체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 얻으려고 했던 거는 저는 존재 이유. 내가 아직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내주고는 했지만 과거에 우리 영토를 되찾겠다는 그 일념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권을 범아랍권을 단결시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그 죽더라도 그렇죠. 뭐 그런 거지. 죽어도 나는 결코 이스라엘한테는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군사력도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이 다 건실해요. 세계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자주국방을 규모 있고 튼튼하게 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기술력도 출중하고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뭐 육군 같은 경우는 메르카바 전차라는 거 아주 명품이거든. 그걸 자기들 개발했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네. 중동전 끝나고 나서 자기 교훈을 이제 토대로 해. 그다음에 이제 뭐 해군 같은 경우도 잠수함. 옛날에 중동전 2차인가 3차에서 자기 구축함이 그 이집트 스틱스 미사일에 격침됐어요. 네. 에일라트 쇼크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잠수함까지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요즘은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장착했어요. 이스라엘의 네. 핵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변 국가에서 과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공군력 같은 경우도 한번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를 다 구비해서 육해 공군이 아주 막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아랍권에서 감히 건들지 못하는데 그 내부에 있는 가자지구 조금 하는 데서 이렇게 뭐 로켓을 쏴가지고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애교로 봐줄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누르면서 무시했죠. 사실은. 무시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좀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막 과감하게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네. 미사일 뭐 로켓으로 공격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깜짝 놀란 거죠. 거기다가 막 무자비하게 인질까지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극악무도하다. 그런 건 이제 이스라엘도 동정하고 한편으로는 하마스도 동정하고 지금 편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동 이웃 국가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제 종교가 다 같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마스가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성경 얘기를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중동전은 쭉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성경에 있는 그 되풀이되잖아요.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고. 그런데 4차 중동전 끝나고 나서 한 50년이 지나서 그런 걸 잊어먹을 정도니까 또 성경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이 민족적인 이 대립.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들은 5차 중동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마스하고는 전쟁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하마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동조하는 국가, 뭐 이란이라든지 뭐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서 같이 공격을 해버리고 거기다 이집트가 동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5차 중동전 이상으로 번질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항공모함 전단을 급파했고 항공모함 전단을 급파하는 거는 이제 확전 방지가 제일 일목적이죠. 이제 하마스에 들어가는 군수물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데서 이제 이 개입해가지고 공격하는 걸 막아낼 수 있는 거 그런 역할을. 근데 이제 미국이 과거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냥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딱 버팀목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죠.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보여줬어요. 그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우리는 충분히 지원하고 같은 편이다. 이스라엘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포션을 가지고 참여할지 이거는 이제 며칠 지나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1차적으로 항공모함 이렇게까지 보낸 거는 저는 확전 방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 보면은 시리아의 주요 공항에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지원되는 뭐 무기라든가 이런 어떤 흔적을 발견됐다라고 뭐 나오는데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공격했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하마스가 그렇게 과감하게 한 거는 불을 지펴버렸잖아요. 감정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평소에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 이런 데를 지원하는 이란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뭐 다 면밀하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지금 세밀하게 루트를 파악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이제 전선이 이제 굳혀지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을 똘똘 뭉치게 돼 있고 나머지 아랍권들은 또 뭉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 국면에서 서서히 그 확전 인류에 갈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전력은 보통 전력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느 나라 중소 해군 같은 거 그냥 아작을 낼 정도로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모두는 다 이란을 지목을 하고 있고 근데 이란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몰랐어. 이렇게 딱 뺐잖아요. 근데 또 나오는 다른 뉴스들 보니까 그 하마스 자체에서 우리를 이란이 지원해줬다. 오히려 이란이 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좀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싸움을 하려면은 딱 상대를 보고 승산이 있어야 거는 게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하마스는? 로켓 그 따발, 로켓 군단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계속 도발해 왔는데 거기에 뭐 전차 제대로 된 전차가 있습니까? 항공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불쏘시개. 이념 전쟁을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는. 그 나머지는 뭐 아랍권을 대동단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거 보면은 자기들 그 적은 세력으로 이스라엘의 거대 등치를 공격을 해서 승산이 있다? 누구도 그건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있을 것이다. 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미사일 로켓도 뭐 5,000발 쐈느니 7,000발 쐈는데 그것이 뭐 땅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뭐 이란도 처음에는 저렇게 좀 우왕좌왕하고 몰랐던 것 같으니까 참여한 것 같지는 않아라고 하면서 약간 좀 김을 빼는 느낌도 들기는 하던데요. 약간 전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확전 방지가 일차적인 목적이니까. 왜냐하면 이란을 건드려 놓으면은 세계 유가부터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장사를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봉쇄하느니 그러면 세계 유가 변동되니까 또 그것이 되면은 누가 먼저 그 호르무즈를 해협 뭐 봉쇄 얘기를 만들었느냐, 누가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응? 누가 그거를 원인 제공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 다 비난을 받으니까 서로 딱 지목해가지고 감정을 자극을 안 하죠. 지금 근데 하여튼 이게 계속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벌써 시작부터도 뭐 유아들, 영아들, 그다음에 여성들 많이 희생당한 건 그럼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격앙이 돼가는데 양쪽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질로 데리고 간 것, 이것도 일단 의도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목적이 있겠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여론전이 시작되는 거죠. 국제적인 여론에서 가장 그 기본적이고 가장 호응이 큰 거는 인권이에요, 인권.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 특히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 내 자식이 가서 죽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서부터 그걸 이제 무기로 삼는 거죠. 그게 인질극인데 그것도 이번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질극은 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인질극을 한 경우에서도 아주 워스트 케이스로 했어요. 다국적 인질이 다국적 인질. 그러게요. 보니까 희생자도 보니까 미국도 미국도 20명 있고 막 이상 죽고. 이집트 여러 군데 있어. 그러니까 각국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럼 하마스는 일단 점수 꺾이고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만 데려갔으면 그런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국제적인 공분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그럼 테러라고 할 수 있어요. 테러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고심했는데 그 중에서 더 깊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뭐 사려 깊게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국적 인질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공분이 팍 사니까 이제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죠. 지금 이 인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론전에서 이제 일단 열세이긴 한데 이미 다 죽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쪽에는 너 함부로 공습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저 아랍권을 단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스라엘은 가만히 놔두면은 거기 인질 잡혀 있는 나라에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양쪽에서 그걸로 이해득실을 따지겠죠. 아무튼 인질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한 과감한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민간인을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공분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질질 끄는 이런 전투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하마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이 인질들을 데려간 게 혹시 그 뒷감당을 이런 걸로 좀 조절을 하겠죠.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끌면서 자기 목적 달성. 그러니까 내가 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남무 나라를 빼앗고 그것이 계속 쌓여 있잖아요. 수세기 동안.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리더 하마스의 수장이 뭐 2명이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게 근데 점조직 같기도 하고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계속해서 뭐 아무리 죽여도 그 계속해서 이 조직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가 좋아요. 모사도 유명한데 이번엔 좀 지적받았지만은 이스라엘들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쪽집게 타격을 해. 쪽집게 타격. 뭐 원전 개발하는 거, 뭐 그 옛날에 시리아 뭐 원전 이런데 쪽집게 타격했단 말이죠. 저 암살할 때도 그렇죠. 드론으로 그냥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한번 찍으면 어디 가서 잡아와요. 옛날에 뭐 그 2차전 때 독일에 그 만행 저질렀던 아르헨티나가 잡아왔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상황을 봐도 이 하마스 조직의 상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쪽집게로 사살을 하면은 오히려
이게 쉽게 끝나고 확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작용할 수 있어요. 아마 그쪽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현미경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긴 뭐 어제서부터 그제서부터 계속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는데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들어가면 일단 도시 시가전을 한다는 거는 이쪽도 희생이 엄청난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지상전을 해가지고 탱크 들어가고 뭐 하면은 쉽게 말해서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봐줘왔어요. 로켓 발사하고 괴롭게 해도. 그러나 이번 같이 이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번에 기회 완전히 썩은 고름을 도려내버리자.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들어가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이제 그 옛날 과거의 그 베트남 전쟁 같이 게릴라전으로 변할 수 있다고. 다 숨어가. 요즘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에서 그렇죠. 작전도 많이 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찾아내기 힘들다고. 그 막 저항, 뭐 레지스탕스가 엄청 늘어나고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민간인의 희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어떤 영상, 사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주변 중동 국가들을 또 자극하게 하고 통상적으로 뭐 희생은 소규모 인원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막 1,000명 뭐 이렇게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십 명 죽어도 뭐 이거 뭐 확전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특이한 이제 이 도발인데 시작부터 너무 크게 시작부터 해서 너무 크게 저질러가지고 하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반 9.11 사태다. 그렇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그 믿었던 아이언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80만 원짜리 미사일에 저 당했다 뭐 이러면서 무용론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무기가 아이언돔하고 메르카바 전차예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선을 안 했으니까. 아이언돔은 그야말로 그 시리아에서 계속 로켓이 날라오고 하면은 파발을 하는데 뭐 자기들이 주장할 때 96% 요격률이라 해서 사실 96% 요격률은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은 전방위에서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시리아의 쪽이나 뭐 가자 지역에 오면은 다 24시간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어요. 레이더로. 24시간. 그럴 경우 96%라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렇게 전방위에서 날라오면은 누구도 그 커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막 대량으로 와버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한꺼번에 쏴가지고 대응을 못했다고. 그렇죠. 우리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방패가 한 번에 여러 개 온데 오면은 뭐 항문 오면은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한 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핵무기 한 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KMAMD 한국형 미사일 방아책이 만들어 놔도 뭐 수천 발의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핵무기 방사포 핵무기 핵탄두 몇 개만 넣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 아이언돔은 사실 방어무기체라는 거는 확률이 낮다. 그러나 아이언돔은 사실상 그 특정한 지역에서 96%를 자랑하는 요격률이었지만은 다른 데서 미사일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향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저 데이터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국방부에서 그 지금 점검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언돔을 한국판 아이언돔을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사일은 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쏘지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동일한 능력이나 약간 우위에 있을 때 함부로 못 쓰거든요. 나 한 번 쏘면 나는 뭐 그야말로 쉬운 말로 작살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 해야지. 너 쏴, 100번 쏴, 나 다 막아낼 수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